봄이 오기 직전. 이 계절이 가장 잔인한 때가 있습니다. 눈은 다 녹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자라지 않은 때. 꽃가는 이미 비었고 들판은 아직 메마른 때. 바로 그 봄 문턱에서 한 남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. 그의 손에는 딱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. 낡고 해진 보자기 하나. 그 안에 담긴 건 벽시 한 줌이었습니다. 그게 전부였어요. 그 씨앗이 이 가족의 올해였고 이 가족의 내년이었습니다.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. 워낙 깊은 산 아래 자리한 마을이라 관아에서도 멀고 장터에서도 멀었어요. 집집마다 흙벽에 짚을 얹은 초가지붕, 마당엔 닭 몇 마리가 전부인 그런 곳이었습니다.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로 살았어요. 봄에 심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고. 그 단순한 반복이 이 마을의 전부였습니다.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. 가을에 거뒀다 싶으면 아전이 왔습니다. 환곡가프라는 명목으로 곡식을 가져갔어요. 다음해 봄에 또 빌려주고 가을에 또 걷어가는 시기였는데 문제는 이미 갚은 것도 또 갚으라고 한다는 거였어요. 장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백성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문서를 볼 수도 없었고 따지면 오히려 봉변을 당했으니까요. 그 마을에 최 씨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. 최 씨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.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해가 지도록 일하는 그런 사람. 처자식은 셋이었고 위로는 늙은 어머니도 모시고 있었습니다.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진 않았어요. 그게 이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 가을 모든 게 달라졌어요. 아전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. 밀린 환곡이 있다면서 곡간 문을 열라고 했어요. 최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. 분명히 지난해에 다 갚았거든요. 하지만 아전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. 장부에 그렇게 나와 있다. 내가 틀렸다.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. 아전과 관속들이 곡간을 통째로 쓸어갔어요. 겨우내 먹을 양식, 내년에 팔 곡식, 전부. 딱 하나만 남겼습니다. 봄에 심으려고 항아리 깊은 곳에 숨겨뒀던 씨앗만. 최 씨는 그걸 꺼내 낡은 보자기에 싸서 품에 품고 잤어요.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. 이것만 있으면 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.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또 아전이 왔습니다.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. 관속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. 아직 환곡 갚을 게 더 남았다고 했어요. 씨앗 보자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. 최 씨는 온몸이 굳었어요. 씨앗이 없으면 봄에 심지 못합니다. 심지 못하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. 거둘 게 없으면 이 가족은 다음 겨울을 넘기지 못합니다. 늙은 어머니, 아내, 아이 셋.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따지는 최 씨한테. 아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. 그건 내 알 바 아니오. 내일 아침까지 안 가져오면 포박해서 관아로 끌고 가겠소. 최 씨는 그날 밤 혼자 주막에 갔습니다. 뭔가를 먹으려던 게 아니었어요.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 주막 구석에 낯선 나그네가 앉아 있었습니다. 잿빛 두루마기 차림에 삿갓을 쓰고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. 최 씨는 그 나그네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. 그냥 빈자리에 쓰러지듯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. 주모가 뭐라도 드시겠느냐고 물었는데 최 씨는 그냥 눈물부터 흘렸습니다. 소리도 없이.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. 주모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최 씨는 그제야 다 털어놨습니다. 지난 가을에 곡간 다 뺏긴 것, 씨앗 보자기 이야기, 내일 아침에 또 아전이 온다는 것. 구석에 앉아있던 나그네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조용히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. 그날 밤 그 나그네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. 박문수였습니다. 임금의 명을 받고 충청도 일대를 돌고 있는 암행어사.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. 한 사람의 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.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. 이튿날 새벽 박문수는 관아로 향했습니다. 행색은 그대로 나그네 차림이었어요. 환곡 문서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장부를 펼쳤습니다. 한 장 한 장. 꼼꼼하게 넘겼어요. 최 씨의 이름을 찾았습니다. 거기엔 이미 환곡 상환 완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. 지난 가을에 다 갚은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.
그런데 그 옆장에 또 최 씨의 이름이 나왔어요. 같은 해 같은 환곡. 미납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. 박문수의 눈이 멈췄습니다. 같은 내용이 두 장부에 따로 적혀 있는 거였어요. 하나는 상환 완료. 하나는 미납. 이게 최 씨만이 아니었습니다. 이 마을 농가 10집 가운데 7집이 같은 방식으로 이중 기록이 돼 있었어요. 아전이 조직적으로 이중 징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. 한 번은 공식 장부에, 한 번은 별도 장부에. 차액은 전부 자기 호주머니로. 박문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.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. 그리고 봉서를 꺼냈습니다. 아침이 됐습니다. 아전은 관속 둘을 데리고 최 씨의 마당에 들어섰어요. 최 씨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. 손에 보자기를 꼭 쥐고. 아전이 손을 내밀었어요. 내놔. 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. 아내가 마루 끝에서 아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. 늙은 어머니가 방 안에서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. 최 씨는 눈을 감았어요. 보자기를 내밀려던 바로 그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. 암행어사 출두요. 아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. 잿빛 두루마기 차림의 남자. 손에 쥔 건 작고 둥근 청동패. 앞면엔 말 3마리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. 마패였어요. 아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. 박문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. 고함이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어요. 장부를 이미 확인했다. 이 마을 환곡 이중 징수, 증거가 여기 있다. 포박해라. 관속들이 달려들었습니다. 아전은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.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이 마을에 조사가 들어왔습니다. 이중 징수로 거쳐간 곡식은 전부 환산해서 돌려주기로 했어요. 그 아전 아래서 같이 움직인 관속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. 최 씨는 씨앗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. 그날 오후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았을 때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 그냥 서 있었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햇빛을 받으면서. 아내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.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어요. 그 나그네는 어디 갔냐고 아이가 물었습니다.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고. 최 씨는 대문 밖을 봤어요.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.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요. 흙 위에 찍힌 발자국이 대문을 지나 길로 이어지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. 봄은 그렇게 그 마을에 왔어요.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간 자리에. 그해 가을 그 마을 들녘은 오랜만에 제대로 노랬습니다. 암행어사 박문수.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백성이 먹어야 나라가 산다고. 씨앗 하나를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.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러 다닌 게 아니라서. 늘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떠났습니다.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